한일 갈등 타파연대의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세계는 실사 구시 시대, 한국은 반일 백년 전쟁, 외교 평화의 새 지평은 반일 조형물 철거로부터. 오늘날 국제 정세는 양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세력 균형의 재편은 관계 국가들이 자신의 국익을 추구함에 있어 매우 유용한 정치적 현실주의가 그 중심에 작동하고 있다. 실사구시적 외교관계는 세계사회가 지향하는 시대정신이 되었다. 따라서 국내의 정책 기조에서 이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국내 정치 질서에서 지난 시기 일제치하에 대한 과도하고 무리한 역사 해석은 민주적인 양당 체제의 운영을 크게 훼손해왔다. 즉, 한쪽은 시민단체와 더불어 국민들에게 이른바 백년전쟁으로 회자되는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은 선동으로 인해 친일파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 두려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 결과는 역사적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과거사 관련 입법의 과잉을 불러왔다. 정치적 담합을 통한 과거사 관련 입법은 특정 정당 시민단체에게 전가의 보도를 지어주어 위안부 징용공 등 일제화 이슈를 성역화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전국에 넘쳐나는 반일 조형물은 해외에도 진출, 국제적 이슈로 크게 확산되고 있다. 내수용 반일 조형물이 여성 인권을 빌미로 국제관계에서 충돌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위안부 이슈를 배경으로 윤미향과 안신권 등이 개입한 조직적 행태의 내면을 인지했다면 위안부상 설치를 용납했을까?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정의연 전 대표 윤미향, 그리고 위안부 시설 관련 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나노매직 안신권 전 시설장 등 과거사 운동에 민낯은 세계 시민들 앞에서 차마 한국인의 얼굴을 들 수 없게 한다. 최근 독일과 이탈리아의 움직임이 유의미하다.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기념물에 찬성하지만 일방적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베를린 미테구의 위안부상은 오는 9월 설치 허용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탈리아 스틴티노시 시장은 위안부상 비문에 한일 양국의 입장을 모두 담는 쪽으로 위안부상 비문 문구를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두 나라의 사례는 민간 단체들이 벌이는 위안부상의 세계화를 두고 국가관계마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아이러니를 잘 보여준다. 대한민국 전역을 도배하다시피 한 위안부상 설치 실적에 힘입어 추가된 과거사 작업이 일제강제징용 노동자상이다. 민노총이 주도하는 동상 추진위는 서울, 부산, 제주, 대전에 이어 최근 거제에도 징용상을 무단으로 불법 설치했다. 거제 지역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징용상에 대한 일본인 이미지 판결과 주민 반대 등 이유로 조형물 심의위가 2차례의 불허를 결정했음에도 추진위가 막무가내로 불법을 자행했다는 점이다. 징용상에 대한 민노총 등의 집착은 기존의 통일운동과도 무관하지 않다. 즉, 과거사라는 지렛대를 이용해 반일 선동으로 정치적 이익을 선점함으로써 통일 이슈로 연결해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것이다. 이는 양대 노총이 2018년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위원장과 더불어 용상역 광장 징용상을 참배한 데 대해도 잘 드러난다. 그러나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민족주의 통일 노선을 폐기함에 따라 그간 통일 전선 전술에 복무하던 세력들은 갑자기 미아 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징용상은 이미 반일 감정에 각인된 국민 대상의 선동수단으로 여전히 유효한 듯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더 이상 무책임하게 반일 조형물을 방치해선 안 된다. 이들 조형물을 통한 쇠뇌 작업은 대내적으로 국가 사이의 건전한 외교관계를 해치고 대내적으로는 국민들로 하여금 과거사에 매몰되는 반일 숭배자로 전락하게
이유입니다. 세계가 749시의 시대로 나아갈 때 언제까지 관념적인 반일 전쟁의 수렁에 갇힐 것인가? 우리가 새로운 외교 평화의 지평을 반드시 반일 조형물 철거로부터 열어야 하는 이유이다. 2024년 7월 20일 한일 갈등 타파연대